저는 인천에 사는 36살 여성입니다. 3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다고 재혼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번 다녀온 뒤로는 홀가분한 독신도 괜찮다는 마음이 드네요. 평소 즐겨 듣는 사연 채널을 보면 사랑과 이별 등 사람들의 다사다난한 인생 얘기가 담겨 있던데 제 얘기도 웬만한 드라마 뺨치는 이야기라 사연을 안 보낼 수 없더라고요. 신분 세탁하고 제 앞에 다시 나타난 전 상간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회사원인 아버지,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인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 일을 전전하다가 작은 광고회사에서 마케팅 홍보 일을 하게 됐더랬죠. 그때 친구의 친구인 남편을 소개를 받아 2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었고요.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처음이라 의미가 남다른 사람이었고 결혼을 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더군요. 결혼을 하자는 약속을 하고 양가 반대 없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레 결혼을 하게 됐고 시댁에 합가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큰 사업을 하셔서 재정적으로 풍족했지만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셨거든요. 저는 당시 속도 위반으로 첫 아이를 가졌었고 겸사겸사 일도 그만두고 시어머니 병간호를 도우려고 제가 먼저 합가를 남편에게 말했더랬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남편에게 마누라복이 있다고들 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자전거 부품 공장을 물려받아 하고 있었고 사업일로 전국구로 출장 가는 일도 잦았었어요. 무뚝뚝하고 표현이 적은 남편이었지만 기념일이나 생일을 꼭 기억하고 챙겨주는 의외의 자상함과 가정적인 모습에 저는 그런 면을 사랑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반가움을 전하는데 동창이 다짜고짜 심수연이라는 친구와 제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외도를 알려준 동창보다 심수연이라는 상간녀와 저는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 미소야, 갑자기 내가 몇 년 만에 전화해서 놀랐지. 너 결혼식 때 가보고 오랜만에 전화했네. 그러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 잘 지내고 있지? 나야 뭐 늘 애들 키우고 똑같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전화한 건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야. 요새 너희 남편이랑 사이는 괜찮아? 우리 남편? 그냥 사업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간다는 거 외에는 다 괜찮은데. 왜? 너 심수연이라고 우리 중학교 동창이랑 혹시 아직도 연락해? 한 달 전인가 은행 적금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업무 때문에 만난 적은 있어. 수연이한테 무슨 일 있어? 우리 남편이랑 수연이의 안부를 나한테 갑자기 물으니 뭔가 싶네. 너 놀랄까 봐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주변은 다 아는데 정작 당사자인 너만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연락했어. 너희 남편이랑 수연이가 외도하고 있거든. 외도라니? 우리 남편이랑 수연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이가 얼마나 가정적이고 허튼데 관심도 없는 사람인걸. 수연이가 친구 모임에서 네 남편이랑 만난다고 대놓고 말하는걸. 그래서 동창들 대부분이 네 남편이랑 바람난 거 알고 있어.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고 할까요? 아이를 가져서 너무 행복하다던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이 났었던 거죠. 결혼하고 임신했을 때 남편들이 제일 많이 바깥으로 돈다더니 제 남편이 딱 그랬어요. 어쩐지. 어느 순간부터 사업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가고 집에 안 들어온다 했더니 결국 그런 허튼 짓을 하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친구에게 남편의 외도를 듣고 나서도 한동안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과 심수연이라는 친구는 성향도 정반대고 무슨 접점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진중한 남편의 외도라니 믿을 수가 없어서 제게 연락했던 동창 친구에게 다시 한번 물었더니 친구가 아예 휴대폰으로 남편과 심수연의 SNS상의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심수연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함께한 사진들을 버젓이 게시하고 연애 노름 중이더군요. 감이 좋은 사람이라면 외도 얘기를 듣기 전에도 눈치챌 수 있었을 정도로 두 상간 연놈들이 대놓고 티를 낸 셈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고 집을 나간 상태였기에 다음날 저는 심수연이라는 동창 친구를 먼저 만나러 갔습니다. 상간녀 친구는 당시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도 그 은행 고객으로 몇 번 갔었기에 찾아가기 어렵지 않았더랬죠. 미소야, 오늘 은행 업무 있어서 온 거야? 친구라고 늘 예금 상품 들어주고 고맙다, 야. 수연아, 내가 네 친구이기는 해? 그러면서 내 남편이랑 바람은 왜 폈니? 알게 됐구나. 차라리 잘 됐다. 안 그래도 상진 씨랑 상의해서 곧 너한테 말하려고 했거든. 상진 씨? 네가 내 남편 이름 부르니까 참 기분이 더럽네. 네 뻔뻔한 낯짝도 더럽고. 우리 가벼운 사이 아니야. 만난 지 1년 넘었고 우리 둘이 그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상진 씨도 곧 너랑 정리한다고 하더라. 너 내가 임신한 거 알고는 있니? 그런데도 애 딸린 유부남 뺏고 싶어? 뭐 계획하에 가진 게 아니라 우연하게 애 생긴 거라며. 네가 정 애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내가 상진 씨랑 결혼해서 그 아이 내가 키울게. 네가 막가파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무개념인지는 미처 몰랐어. 누가 누구 애를 키워? 너 제정신이니?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쳐있으니 제정신은 아닌가 봐. 그만큼 네 남편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야. 네 남편도 날 그만큼 사랑하고 있고 우리 진심이야. 상간녀 친구의 당당한 불륜 고백에 저는 오열하며 하필이면 제 남편과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상간녀 친구는 그런 저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걸 어떻게 마음대로 막을 수 있냐면서 제 결혼식장에서 신랑으로 서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사랑이라면서 제가 아이를 낳으면 키워줄 수도 있다는 개소리를 시전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되려 이혼을 하고 남편을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혼 도장만 찍으면 자기랑 제 남편은 곧 결혼을 할 거라고 했어요. 얼마 전 그렇게 결혼 약속도 했다면서요. 불륜이 무슨 유세도 아니고 당당하게 환승 결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친구와 남편의 배신에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것이 상간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바람이 더더욱 수치스러웠던 건 바람난 상대가 수준 이하였다는 거였어요. 상간녀는 동창이었기에 제가 그 친구 연애사를 잘 알고 있었고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한 날라리 친구였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이성교제를 한 것도 그 상간녀였고 성인이 돼서 동창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다른 조건 안 보고 돈 많은 남자만 고른다고 하던 게 바로 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양다리 문어다리로 만나고 다니던 남자들을 마치 트로피처럼 자랑하고 다니고 했었고요. 그런데 속 깊고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그런 생 날라리 동창에게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를 실망시키고 부끄럽게 했어요. 일주일 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고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외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 내 친구 수연이 알아?
결혼식 때도 받고 그 뒤로도 내가 종종 얘기했었는데. 알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내가 왜 묻는 건지 모르는 척 할 거야? 만난 지 1년이 넘었다면서? 이럴 거면서 뭐하러 돌려 말해? 그래, 나 수연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진지? 결혼한 유부남이 자기 애까지 가진 여자 앞에서 뻔뻔하게 바람핀다는 말을 할 수 있어? 당신 내가 알던 박산진 맞니? 나도 예전에는 당신이 내 평생 동반자이고 사랑인 줄 알았어. 하지만 수연이랑 만나고 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더라. 내가 이전에는 착각이었다는 것도 깨달았고.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니? 그것도 나 빼고 주변 모든 사람이 당신 외도 사실을 다 알고 있더라? 내 친구가 바보같이 당하는 내가 불쌍해서 연락해서 알려줬다고. 어차피 수연이랑 다시 새 출발하기로 한 이상 다른 사람들 이목 신경 안 쓴 지 오래됐어. 우리 헤어지자. 아이는 당신이 원한다면 양육권 양육비 줄게. 당신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혼 도장 내가 먼저 찍어서 넘겨줄게. 당신도 이미 마음 떠버린 껍데기하고 살아봤자 뭐가 좋겠어. 그러니 내 손 놔줘. 제가 임신 2개월이라는 것도 알면서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혼을 해달라는 말만 했어요. 아픈 시어머니를 병간호하고 시댁의 남편에게 잘하려고 한 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고요. 사랑이라고 부르짖으며 저를 기만한 두 년놈들을 도저히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사업체에 타격을 주려고 남편 회사의 부정을 거래처에 알려주기도 하고 상간녀 직장인 은행까지 찾아가 불륜녀 직원이 다닌다고 시위를 해서 회사에서 잘리게 했어요. 시댁에서는 어떻게 조강지처라는 게 남자 단속을 못해서 남자가 바람이 난 걸 뭐하러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불륜이라고 소문내고 사업체 이미지까지 망가뜨리냐고 되려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난 걸 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시댁 식구들에게 만정이 떨어졌고 두 년놈들을 단죄를 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임신 9주차에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어쩌면 다시 없을 제 인생 최악의 시기였고 말 그대로 이혼하기까지 피바람이 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미련 없이 복수하고 끝이 났다는 거였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그런 행동을 한 제 자신이 후회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떠나보낸 첫 아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올라오고는 하지만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1,500만 원, 700만 원을 받았지만 당장 직장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친정에도 제가 알아서 잘 살아갈 거라고 씩씩하게 말은 했지만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저는 경력 단절녀가 됐고 재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 저를 받아준 게 지금의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간 날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전부 탈락이었는데 이 회사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익히 보던 브랜드의 회사였고 꽤 유명한 곳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몇 년 만에 정장까지 차려입고 입사 면접을 받더랬죠. 면접을 주도하는 여직원분이 대기실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부르더니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들어간 면접장에는 웬 중년 남자분 한 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미소 씨, 보니까 지난 4년 가까이 어디서 일했는지 지원서에 기입을 안 하셨군요. 지난 4년 결혼과 이혼을 하면서 경력 단절이라 공백입니다.
그래서 지원서에 무언가를 적을 수 없었고요. 그렇군요. 보니까 그 전에는 광고업계에서 마케팅 홍보 쪽 일을 몇 년간 하셨네요. 네, 제일 길게는 3년 일했었고 나머지는 계약직 혹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고 오셨죠? 저희는 한국 탈모인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타깃으로 하는 탈모 제품 회사입니다. 알죠. 홈쇼핑 인터넷 광고도 자주 받고 예전부터 회사 샴푸는 꾸준히 썼습니다. 기존 고객님이시군요. 혹시 잠깐 머리 좀 숙여보시겠어요? 네? 제 머리는 왜요? 오늘도 회사 탈모 샴푸를 쓰고 오기는 했는데. 정수리 부분이 약간 탈모가 진행 중이시네요. 면접은 합격입니다. 저희는 직원을 뽑을 때 탈모를 가진 분들에게 가산점을 드리거든요. 면접관이 굉장히 황당하고 무리한 합격 통보를 면접에서 받고 얼떨떨한 마음으로 면접장을 나서는데 여직원분이 면접관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를 직접 1대1로 면접을 본 면접관이 바로 이 회사의 대표인 최인호 사장님이었어요. 40대의 유학파인 사장님은 자신이 탈모 유전이 있었기에 제품을 직접 개발하다가 탈모 관련 미용 브랜드를 만들고 개발, 유통, 홍보, 판매까지 하는 능력남이었어요. 저는 입사를 하고 나서 사장님의 밤낮 없는 열정이 이 회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란 걸 알게 되었고, 저를 알아봐 주시고 뽑아준 것에 늘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직원이 본사에만 70명이 넘게 있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사장님은 늘 직원에게 좋은 복지와 응원을 해주시는 열린 CEO셨어요. 이미소 씨, 입사하고 회사는 다닐만 해요? 들어보니까 마케팅 팀장이 미소 씨 일 잘한다고 자랑하던데요? 과찬이십니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 중이기는 하지만 다들 잘해주세요. 나는 이미소 씨를 선택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기쁩니다. 어려운 점 있으면 얼마든지 건의하시고요. 사장님,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 말해보세요. 엄청 비장한 표정인 걸 보니 심각한 얘기인가요? 제가 알기론 제가 면접을 볼 당시 저보다 학벌 경력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제가 최종 3명 중에 들어갔다는 게 왜일까 늘 궁금했어요. 미소 씨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진실함과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짧은 면접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이혼 경력 단절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미소 씨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늘 실없는 농담을 던지는 사장님을 괴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내면을 보고 사람 자체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존경하게 됐더랬죠. 그렇게 좋은 사장님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미혼이라는 거였어요. 사장님이 머리만 조금 까졌지 인성도 좋고 돈도 많은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제 짝을 아직 못 만나시고 외로워하셨더랬죠. 직원들끼리는 사장이 눈이 높아서 여자를 못 만난다부터 너무 일 중독이라서 만나는 여자들에게 차이는 거라는 말까지 별의별 말이 무성하게 떠돌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회사를 다닌 지 3년 정도 되었을까. 사장님이 오랜만에 전 직원 회식을 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말이기도 하고 막년회견 회식인가 보다 하고 직원들 대부분이 회식을 가자고 외치고 있었죠. 간만에 부서들이 다 모인 회식이라 직원들도 상기된 표정으로 1차 회식 장소인 고깃집에 모였었는데 사장님이 마지막에 도착해서는 웬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여자분은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친숙한 손짓으로 여자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자리로 안내하더라고요. 저는 마침 사장님 대각선 맞은편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 사장님이 결혼할 여자라며 회식에서 처음으로 인사시킨다는 말을 하는 것도 또렷하게 듣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약혼녀를 소개한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직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약혼녀가 마스크도 벗고 웃으면서 직원들을 향해 인사를 했어요. 제 피앙새 심지민 씨입니다. 앞으로 모두 잘 부탁드린다는 뜻으로 오늘 소개해요. 어머, 정말 엄청 미인이시네. 우리 노총각 사장님 드디어 장가 가시는 거예요? 대박! 사장님 반백살 되기 전에 드디어 결혼하시네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약혼은 이미 했고 다음 달에 결혼할 여자야. 모두 축하해 줄 거지? 진짜 본격적인 웨딩로드네요. 너무 잘 됐다. 올해 마감은 사장님 결혼 발표로 알차게 마무리하네요. 한턱 쏴! 한턱 쏴! 사장님, 이런 미인 아내분 두셨으니 오늘 1차 모두 사장님이 쏘시는 거죠? 두 분 모두 축하드려요. 직원들의 환호와 축하가 오고 가는데 저는 따라서 축하의 박수를 치다가 약혼녀라는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 인간 얼굴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사장님 약혼녀가 바로 제 인생을 망친 상간녀였거든요. 들어보니 이름이 심지민이라는 것 같았는데 아마도 심수연이라는 이름에서 개명을 한 건지 가명을 쓰는 건지 암튼 확실한 건 상간녀 친구년이 맞다는 거였어요. 사람 이름, 얼굴은 달라져도 목소리랑 뼈대 분위기 자체는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가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불려시 그년이 확실했어요. 막년회 겸 회식에서 상간녀는 저를 보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1차 식사만 간단히 하고 중간에 회식을 빠져나왔었거든요. 가증스럽게 착한 척하는 상간녀를 보는데 도저히 기분이 더러워서 같은 공간에 못 있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골몰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여자 얼굴과 여시짓에 껌뻑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다른 어떤 남자가 상간녀와 얽혔다면 불쌍한 중생이구나 하고 혀만 차고 관심을 껐겠지만 상대는 사람 좋은 저희 사장님이었어요. 저는 사장님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모든 걸 떠나서 그 상간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우선 주변 동창 친구들에게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해서 직접 찾아갔어요. 상간녀는 그간 업종을 변경했는지 마사지 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30분 거리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지만 고급스럽게 인테리어한 에스테틱 살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네가 웬일이냐? 다시는 얼굴 마주할 일 없을 것 같이 굴더니? 그러게.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자꾸 더럽게 인연이 얽힌다. 내 주변에서도 알짱거리지 않았으면 좋을 악연인데 말이야. 무슨 뜻이야? 주변에 알짱인다니. 그리고 너 내 뒷조사했니? 내가 여기 가게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딱 한마디 할게. 최인호 사장님한테서 떨어져. 뭐? 최인호 사장을 네가 어떻게 알아? 떨어지라니. 우리 곧 결혼해. 넌 무슨 말버릇이니? 매번 이 남자랑 곧 결혼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해? 그렇게 말하고 네가 진짜 결혼한 적 있어? 결혼 뻐꾸기 좀 그만 날려. 지겹지도 않니? 인호 씨를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이번 일은 너하고 상관없잖아. 설마 최 사장님이랑 사촌이거나 혈연 관계는 아니지?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고 내가 존경하고 감사하는 분이야. 그런 좋은 분께 너같이 양아치 날라리가 배우자로 어울릴 일은 없어. 남이사, 네가 방해할 권리는 없는 거 알지?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나가. 네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왔어. 그리고 나도 경고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그건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게 무슨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상황이냐며 저는 상간녀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순박한 우리 사장님 곁에서 떨어지라고 했어요. 물론 상간녀는 낯짝이 두꺼운 여자였기에 제 말을 비웃고 무시하더라고요. 아무 관계도 아닌 남인 제가 오지랖 넓게 간섭한다고 저보고 이혼하고 나이 들더니 사람이 추레해진다며 막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뻔뻔한 상간녀 낯짝을 보면서
치를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다음 날 회사를 출근했더니 상간녀가 보란 듯이 저희 회사까지 와서 예비 사모라며 갑질 시전을 했어요. 아마 제가 며칠 전 자기를 찾아가서 한 소리를 했다고 안갚음을 할 모양이었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상간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지만 상간녀가 불어 제가 일하는 부서에 떡하니 자리 잡아서 응대할 수밖에 없었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약혼 여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한 번 배웠을 뿐인데 기억도 해주시고 센스가 넘치시네요. 이런 미인분을 어떻게 잊어요? 그리고 저희 사모님 되실 분인걸요? 사장님, 잠깐 거래처 가신다고 비우셔서 우선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미소 씨가 커피 한 잔 타올래요? 디카페인으로 연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탁해요. 어쩌죠? 저희 회사는 디카페인 없고 믹스커피만 있는데요. 그럼 밖에 나와서 사오시면 되죠. 왜요? 돈 없어요? 그럼 제가 지폐 하나 드려요?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구비해야죠. 미수 씨, 미안한데 밖에 카페 가서 디카페인으로 커피 좀 사와. 사장님 약혼 여분이시고 손님이잖아. 가능하시면 디저트 쿠키도 함께 부탁해요. 미소 씨는 종아리도 코끼리 다리 같은 게 운동 좀 많이 해야겠어요. 기다릴게요. 다녀오세요. 상간녀는 보란 듯이 저를 빤히 보면서 환멸의 눈웃음을 치며 사람을 허폐를 살살 뒤집었어요. 자기가 이 회사 사모님 되면 저를 가만 안 둘 태세로 벌써부터 심부름 갑질을 시키더라고요. 그날 상간녀의 2번의 심부름에 노란한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사장님께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약혼녀가 사실은 제 결혼 파경의 원인인 상간녀라고 밝혔더랬죠.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약혼녀라고 소개하신 그 여자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랑 원한의 관계를 가진 분이기도 하고요. 미소 씨,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도 있고 과거는 놓아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 약혼녀한테 이미 다 얘기 들었다는 말입니다. 미소 씨랑 중학교 동창이었고 서로 다툰 전적이 있다면서요. 지금도 사이가 썩 좋지 않고요. 그럼 자기가 제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고 제가 그걸로 이혼했다는 말도 하던가요? 사람이 살면서 관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다 지나간 일 아닙니까? 사장님은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한테 그 여자는 아이를 유산하게 하고 사랑하는 남편도 빼앗아간 가정 파탄범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장님께도 분명 해코지를 할 여자입니다. 미소 씨, 저는 직원과 사장의 관계에 앞서 미소 씨가 그 누구보다 진솔하고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의 선은 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사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디 좋은 여자분 만나셔서 상처받지 말고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소 씨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 결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숨기고 싶던 과거 얘기까지 까발려서 사장님께 상간녀의 만행에 대해 말했지만 사장님은 이미 자기 약혼녀의 말에 세뇌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 발 늦었는지 사장님은 약혼녀가 중학교 동창이고 원수를 진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며 약혼녀를 모함하는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시 같은 상간녀가 선수를 쳐서인지 사장님은 바보같이 제 말 따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이혼의 원인이 자기 약혼녀라고 해도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속편한 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이미 사장님이 상간녀 사업자금도 대주는 것 같았고 이러다가는 그냥 그런 불려시 날라리와 사장님이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빼앗겼지만 사람 좋은 사장님만큼은 악의 구렁텅이로 못 밀어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동창 및 상가녀와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자리에 소환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제가 상가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달라고 했더니 다들 머뭇거렸지만 제 예전 이혼까지 들먹이면서 더는 못 참겠다고 울먹였더니 그제서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도 다 알겠지만 수연이 때문에 아이도 먼저 보내고 남편까지 뺏겨서 한동안 사람 몰골 아니었어. 이제야 몇 년 지나서 겨우 살만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회사 사장님까지 등골 빼먹고 있더라. 그분 내 은인이야. 도와드리고 싶어. 부탁해 얘들아. 수연이랑 최근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다 같은 친구들끼리 누구 편을 들어주고 이럴 수 있어. 그래 미소야. 네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가 개입하기는 좀 그렇다 야. 너희가 수연이랑 내 전남편이랑 바람났을 때 아무 말 안 했다는 거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야. 또 다른 피해자를 줄이자는 얘기지. 너희도 전부 남편 있고 자식 있는 애엄마들이잖아. 수연이 상대남이 네 남편이 안 된다는 보장 있어? 그래, 그건 미소 말이 맞아. 나도 수연이 미소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라 결혼할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전에 미소한테 내가 불륜 사실 가장 먼저 말해줬었어. 이번에도 난 미소 도우려고. 보라야, 너무 고맙다.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아는 피해자 남성들만 해도 여러 명인데 이번에 또 내가 아는 분이 수연이한테 휘둘려서 벌써 2억 가까이 돈을 뜯긴 모양이더라. 어쩌다가 수연이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친구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큰일도 아니고 수연이 관해서 알아낼 정보를 달라는 건데 다들 같이 하자. 이번에는 개명까지 하고 신분 세탁해서 우리 사장님을 골프 모임에서 일부러 접근한 것 같더라고. 수연이가 워낙 문어발식 연애를 하는 애니까 현재 따로 만나는 남자가 없는지 알아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아. 다른 사기칠 정황에 포착된 건 없는지도 알아야 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럼 일단 수연이랑 가장 친한 친구부터 연락해볼게. 난 여기까지만 한다. 중간에 이상하게 휘말리게 하지 말아줘. 동창 친구들에게 상가녀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 전 남편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이혼하고 나서 약혼까지 올리고는 남편 재산의 반이나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보 천치 같은 전 남편은 돈을 뺏기고도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끝까지 상가녀를 찾아가 매달렸다나 뭘 하나요. 그 미련하고 답답한 전 남편 얘기를 듣다 보니 열불이 터졌지만 돈 보고 달려드는 꽃뱀 같은 상가녀에게 얼마나 손쉬운 먹잇감이었을까 생각하니 놀랍지도 않았어요. 제가 전 남편에게 상간녀에게 사기 당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그걸 몰라봤다면 그건 그 남자가 호구 등신인 거죠. 저는 주변 친구들을 동원해 상간녀가 20대 때부터 돈 많은 남자들 재산을 후리며 꽃뱀 짓을 한 정황과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언을 해준 증인도 찾아냈고요. 바로 제 전남편이었죠. 참으로 오랜만에 전남편의 공장을 찾아갔어요. 상황이 안 좋아 문을 닫는다는 말도 돈다고 하더니 확실히 예전보다 사정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요즘 직원들이 없는 건지 남편 혼자 공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3년 만에 조우라 그런지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귀신을 보는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오랜만이야, 박상진 씨? 잘 지냈냐는 말은 묻지 않을게. 딱 봐도 안 괜찮아 보여서. 난 무슨 헛것을 보는 줄 알았어. 오랜만이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수연이 때문에 왔어. 수연이? 걔랑 나랑 끝난 지 오래야. 소식도 끊긴 지 오래고 외국 나갔다는 말도 있는데 난 모른다. 수연이 최근 소식은 내가 더 잘 알아. 며칠 전에도 얼굴 봤거든. 그게 아니라 당신이 수연이한테 사기당해서 한 재산 뜯겼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서 당신이 나 좀 도와줘.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도는 거야? 사람들도 대단하다. 내가 당신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어?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요즘 수연이 목표물인가 봐. 서로 약혼도 했고 곧 결혼도 한다네? 그런데 하는 짓이 당신한테 혹은 과거 남자들한테 하던 짓과 굉장히 유사한 사기 패턴이라서 당신이 우리 사장님께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당신 회사 사장이면 당신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인데 뭘 도와준다는 거야? 내가 이혼하고 경력 단절해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을 때 내 능력 알아봐 주신 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꽃뱀 같은 사기꾼년한테 당하는 거 막고 싶어서 그래. 나도 은혜 좀 갚자. 미소, 널 다시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우리 아이일은 내가 꼭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그때 뭐가 쉬어서 당신한테 죽어서도 못 갚을 빚을 졌고.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이미 다 지난 일 말해 뭐해. 나에게 빚이 있다면 내가 말한 증언 좀 꼭 해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간녀가 신분 세탁까지 하고 남자 등골을 빼먹는다는 걸 증언해 줄 사람으로는 전 남편보다 더 적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껄끄러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을 불어 찾아가 설득까지 하게 된 거였죠. 그 모든 준비를 하고 사장님과 전 남편, 저까지 3명이 한 선술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제시한 증거와 증인들을 보고 그제야 사장님은 자신의 잘못을 감지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얼마 전에 제가 말한 약혼녀분의 사기 행각을 그냥 무시하시고 넘기시길래 제 전남편과 과거 만난 남자분들 이야기를 증거를 들고 왔어요. 서류 좀 보시겠어요? 이걸 미소 씨가 혼자서 다 알아낸 거란 말입니까? 그냥 중학교 동창이다 보니 서로 겹지인도 많고 과거를 잘 알고 있어서요. 그래도 꽤 친한 사이였으니 이 정도는 알아보려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긴 제 전남편 박상진 씨고 지금 사장님과 똑같은 패턴으로 심지민 씨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직접 들어보시라고 데려왔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장 최인호입니다. 어려운 자리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심지민 씨에게 바보같이 당한 전적이 있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미소한테 빚도 있고 해서 부탁을 받고 안 할 수 없었네요. 그럼 지민 씨랑 약혼까지 하시고 결혼하기 전에 사기를 당하신 건가요? 약혼 전부터 사귈 때 이미 1억 정도 해줬었고 결혼 앞두고 총 3억 정도 피해를 봤었어요. 당시 헤어지고 해외 잠적도 하고 해서 돌려받지 못한 돈들도 꽤 되고요. 전직 은행 다니던 여자라 수법이 아주 치밀하고 돈에 밝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미 마사지 샵을 낸다고 투자금을 준 터라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네요. 저도 그렇고 사장님 편이 주변에 든든하게 있으니 걱정 마시고 일단은 모르는 척 연기를 잘해주세요. 들키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을 갈 수 있거든요. 일단 사장님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더는 상간녀가 불쌍하고 힘든 척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해도 절대 주지 말고 줄 듯 말 듯 밀당만 하고 있으라고 조언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친구의 제보를 받고 상간녀 뒤를 밟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인연이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예전 버릇 개 못 준다고 여전히 한 남자로 만족 못하고 양다리 문어다리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에게 증거 사진을 찍고 정황을 얘기했더니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과거의 잘못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을 만나고 있고 결혼을 앞둔 현재에도 이런 짓을 하는 건 못 참겠다가 된 거죠. 저는 상간녀를 예의주시했고 동창 친구 중에 한 명이 금요일 밤마다 어떤 남자와 마사지샵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와 사장님은 외도 현장을 급습했어요. 마사지샵이 문을 닫는 시간 밤 10시쯤 저와 사장님이 바로 옆 건물에 잠복하고 있다가 상대남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상간녀와 상대남은 서로 안고 지들끼리 꽁냥꽁냥 몹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연인 관계로 보이는 정황들이었죠. 당신, 어떻게 나랑 약혼하고 결혼도 앞둔 마당에 이렇게 다른 남자랑 몹쓸 짓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인호 씨, 항상 오기 전에 연락을 미리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건 실례인 거 몰라요? 자신이 바람핀 걸 들키니까 이제는 남한테 뭐라 죄를 뒤집어 씌우네?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는 여태 병신같이 그 손에 노란한 격이고. 우린 결혼도 안 한 관계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정절을 요구해요. 그리고 오려면 혼자 오지 미소는 왜 데리고 와요? 얼마 전에 미소 씨 전 남편도 만났어. 어떻게 그분 돈까지 뺏고 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다른 남자들한테 그런 식의 전적이 화려하더구만. 뭐? 인호 씨한테 내가 사기친 적 있어요? 당신 돈 들고 나른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그리고 뭐하러 그런 사람 만나요? 사람은 다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해코지하는 거 몰라요? 결국 인호 씨도 저를 못 믿는 거네요. 좋아. 난 이제 당신을 못 믿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마사지 가게 투자했던 금액들 다 회수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내 변호사 보낼게. 공식적으로 파혼도 하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아니, 갑자기 사업자금을 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사업하면서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보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 좋은 수완으로 이 상황도 잘 타개하길 바래. 인호 씨, 제발요. 내 상황도 배려는 해줘야죠. 이렇게 사정할게요. 투자금 회수는 기한을 주세요. 그 자리에서 사장님은 상간녀에게 파혼을 선언했고 투자한 사업자금을 돌려받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상간녀가 억울하다며 무릎을 꿇고 빌다가 급기야 저한테도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말을 섞을 가치가 없었기에 너 때문에 피눈물 흘린 남자들 대신에 복수한다고 말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왔어요. 그렇게 상간녀는 사장님과 3달 뒤 있던 결혼을 앞두고 파혼 선언을 당했더랬죠. 그 후로 사장님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장님이 투자받은 돈 1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도 하게 됐고 결혼 준비하면서 쓴 비용 모두를 파혼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도 했어요.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자 상간녀는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회사를 찾아왔더군요. 제가 여태 봤던 상간녀 모습 중에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와서 직원들 이목을 집중시킨 뒤 사람이 많은 회사 로비에서 저와 사장님을 불러냈어요. 나한테 파혼 엿먹이는 게 수상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나랑 사장님이 그렇고 그렇다니. 미소 씨, 괜히 저러는 거니까 상대하지 말아요. 왜? 찔려? 너랑 인호 씨가 그렇고 그런 애정의 관계라서 나를 파혼시키고 네가 사모님 자리에 앉으려는 속셈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나 인호 씨나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애정이 상당해 보이는데 난 너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남자한테 덧정 없는 사람이야. 지가 남의 가정 파탄내고 꽃뱀같이 사기치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들 보여?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래, 내가 여기서 잃을 게 뭐가 있어? 너희 둘 다 가진 게 많을지 모르지만 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너희 둘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말겠어. 그냥 순순히 물러날 상간녀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마지막 발악처럼 회사까지 찾아와 저와 사장님 사이에 헛소문을 내고 해코지하려고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업무 시간에 회사를 찾아와 난리를 피웠기에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당해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정리가 됐죠. 직원들도 전체 회식이나 가끔 회사에서 사장 약혼녀였던 상간녀를 본 적이 있었기에 순식간에 저와 사장님 관계와 파혼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한동안 회사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하며 수군거리더라고요. 아마 이게 상간녀가 노린 부분이었겠죠.
말이란 말을 통해 전해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일일이 한 사람씩 잡아가며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었기에 저와 사장님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대처하고 말았고요. 시간이 흘러 몇 달 후 사장님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들을 돌려받게 되었고, 들어보니 제가 상간녀 뒷조사를 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자초지정을 말하는 바람에 의식 있는 남자들은 열이 받아 상간녀에게 단체 고소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중에 주동자는 제 전남편이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상간녀는 전과자 꽃뱀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미소 씨한테는 사죄할 일도 고마워할 일도 많군요. 이번에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이 저한테 은인이셨고 좋은 분인 걸 알았기에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장님 덕분에 제 과거와 이혼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어요. 이제 파혼과 금전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됐어요. 저도 덕분에 피해가 적었습니다. 혹시 제가 미소 씨에게 해드릴 건 없을까요? 에이, 없어요. 저는 이미 사장님이 저를 발탁해 주시고 월급도 주시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도 뭔가 꼭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 돕겠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살면서 사기 안 당하고 살면 제일 좋지만 어디 삶이 그런가요?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혹시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이런 부탁은 어떠세요? 사장님은 법적으로 상간녀에게 승소를 했고 금전적인 손해에서 벗어났음에도 씁쓸해하고 스스로 자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자기 같은 노총각에게 누가 진짜 진심으로 사랑을 하겠냐면서요. 저는 그런 사장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진짜 인연은 누구에게나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제 친구 중에 가장 순수하고 능력 좋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렸죠. 소개해준 제 친구는 의사였지만 오래 공부만 해서 홍기를 놓친 케이스였고 저희 사장님과 비슷하게 사람 자체가 순수하고 맑은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어준 이 커플은 결혼까지 골인했고 지금은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상간녀에게 진정한 복수를 한 그날들은 여태 제가 봤던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지와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뒤를 밟고 죗값을 받게 했는지 지금의 저에게 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하지 싶어요. 요즘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 홍보팀장으로 승진을 했고 주변에 저를 알아봐주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운기와 귀인을 만나길 고대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저희 회사 사장님과 상간녀 일을 겪으면서 좋은 운과 귀인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쟁취하는 것이 진정한 내 팔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은 이런 행복감을 내가 느껴도 될까 하는 마음이 간혹 들 때도 있지만 제 사람들과 함께 제가 누려야 할 복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돕고 살아보세요. 반드시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걸 느끼시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 복을 나누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감사 올립니다.